네, OM 모의고사에서 30번부터 볼 건데 30번, 31번을 넘어가고 스스로 봐주시고 34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 틀리게 설명한 것은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해당 계약 보험에서 특별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바로 주죠. 먼저 이유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투자 상품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할 때는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이 있고 특별 계정이 있으면 특별 계정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팔면은 이틀 동안의 시간이 거친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환전이 되는데 이틀 동안 기다릴 수가 없으니 일단 일반 계정에서 먼저 대출을 주고 나중에 그 대출 준 만큼 특별 계정 차감을 해서 이틀 후에 다시 일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정에서는 아니고 일반 계정에서도 준다 이거예요. 답을 보면은 특별 계정 방식과 일반 계정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이게 맞아요. 일반 계정에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특별 계정에서 옮겨온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정보다는 일반 계정이라 써야지 좀 더 맞는 표현이 되고, 정답을 봐보면은 특별 계정 방식과 일반 계정 방식이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웃긴 게 1번은 특별 계정으로 만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특별 계정으로 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하고 특별히 두 가지 방식이 다 있는데 뭔지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계정 방식도 있고 특별 계정 방식도 있지만 특별 계정만 해당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메인은 일반이에요. 일반에서는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넘어온다. 그러니까 일반이 포함이 돼야 되고 일반으로 주는 게 좀 더 정상적인 모습인데, 여기서는 일반 계정으로 만 하든 틀리고 특별 계정으로 만이라고 많이 뜨면은 틀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거를 둘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그렇게 맞다 한들 제가 앞에서 쭉 문제를 살펴본 결과 특별 계정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먼저 주고 대출을 주고 나중에 특별해서 그 준 만큼은 일반으로 옮겨온다, 이게 맞거든요, 메인스트림은.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그냥 무시하시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앞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해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외워요.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자, 30 그 다음에 8번 단순화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화해서 모르는 거는 뭐 이 경우엔 이렇고 이 경우엔 예외 케이스고 그렇게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단순화해서 정답 맞추는 거는 큰 틀을 잡는 게 맞추는 거예요. 아니 70% 80% 확률로 맞출 수 있는 걸 외워야지 뭐 20% 10% 안 나오는 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개울이 있는데 물고기가 이쪽 아랫지류에 가야지 물고기가 있어. 그러면 딴 데 가지 말아야지.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죠. 물고기 잡을 건데. 아셨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이게 뭘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38번 두 개 이상 예금이 있을 경우 큰 금액, 이거 전혀 아니죠.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는 김연아 선수의 팬이야.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팅이 너무 좋아서 KB 국민은행의 메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KB 국민은행에만 1억, 2억, 3억, 4억 다 막 넣어놨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왜 안 주냐면 5천만 원 한도까지만 예금자 보고가 돼요. KB 손해가 아니라 KB 국민은행에. 그런데 나는 이번에 신한은행이 좋아. 신한은행. 그러면은 여기에 5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여기다가 1억 넣었어. 여기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따로따로 국민에서 5천 보호받고 신한에서 5천 보호받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총 합쳐서 1억의 보험이 되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뭐 몰빵하지 말고 이렇게 나누면 좀 더 안전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막 신한 KB 우리 다 막 찢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스노우볼이 안 굴러가잖아요. 이자가 줄어요. 단점이 그거예요. 여러 군데 나누면 좋은데
신한은행에다가 막 4억 10억 넣으면은 눈덩이가 금방금방 크게 굴러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여러 군데 쪼개서 하면은 그만큼 눈덩이가 이자가 굴러가는 게 적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는. 하지만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 문제는 돈이 없잖아. 나누고 싶어도 나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다 보면은 2개 이상 읽는 경우 큰 금액 기준 적용 아니에요. 각각 따로따로 따르국밥. 해설에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인이 보험할 수 있는 총 금액이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여기서도 5천, 여기서 5천, 합쳐서 1억. 뭐 우리 했어, 그럼 뭐 1억 5천 늘어나고, 뭐 하나은행 했어, 그럼 또 1억 5천 늘어나고, 아니 5천만 원 또 늘어나고, 이 원리예요. 40번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업인데, 이거가 아마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뉴스가 많았었어요. 유니콘. 아마 한참 스타트업.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사이트들이 나오면서, 그때요,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초창기, 다음, 이 초창기의 뜻인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제 기업들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니콘은 그거예요. 인절의 야구 중에 현대 유니콘스.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환상의 동물이죠. 근데 실제는 그런 동물 없지만 상상 속에나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니콘이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그거래요. 페이스북. 상장 전에부터 1조 원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상장을 안 했어. 근데 1조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평가받았던 그거를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용어를 크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은 이젠 더 이상 이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애플 초창기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큰 기업들이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애플 아이폰도 그렇고, 뭐 구글의 챗 GPT도 그렇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네. 넷플릭스 같은 것도 엄청난, 넷플릭스가 영화를 OTT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 뭐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테슬라도 마찬가지네. 뭐 끝이 없네. 테슬라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런 천재적인 발명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죠. 세상을 바꾸고. 이런 기업들을 많이 밀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발명의 천재들이 정말 삶을 편하게 만들고 좀 더 즐겁게, 얼마나 편해. 은행 어플만 핸드폰 어플만 있으면은 막 은행에 송금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 세상에 이보다도 편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은행 갔잖아요. 신한은행 갔잖아. 신한은행 번호 뽑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와갖고 막 홍길동한테 막 1,000원 보내달래, 막 2,000원 보내달래, 다 막 줄 쫙 기다려서 했잖아. 요즘은 어떻게 해요? 없어졌잖아. 다 없어졌어. 요즘에는 막 60대 분들, 70대 분들도 그냥 어플 하나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이거를 해야 돼. 우리나라도 이 벤처 기업이나 이런 발명 분야, 요런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막 안정적인 게 좋다 그래서, 아니 공무원들을 막 푸시를 하는 거야. 좀 그거는 물론 공무원도 중요하지. 뭐 행정직, 뭐 소방, 경찰 중요하지.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데 가면은 좀 아쉬워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전에 70년대 80년대처럼 삼성전자를 탄생시키고 LG를 현대를 창업했듯이 뭔가 이렇게 산업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공무원 한창 유행을 했어. 그러면 근데 또 이제 바뀌는 게, 공무원이 한참 막 푸시를 받다가 이제는 또 의사가 푸시를 받는 거야. 뭐 의사, 변호사, 그리고
뭐 8대 전문직 이러면서 뭐 노무사, 세무사 좋지. 근데 그게 저는 좀 별로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똑똑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수능 점수 컷 있잖아요. 수능 컷. 그걸 보면 알아요. 어디를 밀어주는지. 예전에는 막 서울대, 공과대학, 막 물리학과 막 이런 데 엄청 막 선호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막 의대가 막 점수가 컷이 올라가. 의대가 막 인기가 많아. 그거는 물론 의대도 의료 분야도 의료의 혁신이나 이런 거 좋긴 하지만 역시 좀 뭔가 좀 아쉬워요. 그 의료도 중요하지. 근데 요즘은 또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고 그에 대한 부작용도 좀 있어서 내 자녀가 좀 똑똑해 그러면은 막 이런 거를 좀 해주세요. 예전에 일본에서 이게 교육이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내 자녀를 좀 똑똑하고 과학자, 이렇게 예전에는 과학자가 인기가 좋았단 말이죠. 네가 장래희망이 뭐야? 그러면 과학자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되게 일본이 왜 산업 강국이고 뭐 천재적인 발명들이 많이 나왔냐? 철인이 그거 알아요? 아톰? 이 아키오라고 하는 아톰을 만든 이 사람이 만화 영화잖아요. 이 아톰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대단한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이 만화 영화가 깨친 영화가 영향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 평가를 하는데 이런 거가 진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어린 80년대, 70년대 이때 아톰, 뭐 철인 28호 이렇게 사람들이 로봇이고 아톰이 막 날아다녀. 박사가 아톰을 만들었는데 아톰이 막 나쁜 사람들 막 때려잡고 막 사람이 막 붕붕 하늘을 날아다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걸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세대들이 천재적인 발명을 해내고 TV를 반도체를 카메라를 이쪽은 엄청 강국이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린 자녀 키우고 있다 하면은 이런 거 막 알아요. 이거 엄청 좋은 거 알아요, 조기교육.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괜히 막 뽀로로 막 이런 거보다는 뭐 타요 버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이 나오는 이런 걸 좀 많이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왜 자꾸 막 의대 그래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길게 얘기를 해왔는데 사람들을 너무 막 안 그랬으면 좋겠어. 막 공무원이 최고다, 뭐 돈이 최고다, 뭐 그래요. 저 혼자 그냥 한탄하는 거예요. 자, 6회차에서 2번. 이게 뭐냐? 전에 옛날에 처음 보험 개발, 상품 개발할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30세부터 65세가 위험률이 너무 다르잖아. 죽을 확률보다 아파서 질병 걸려 죽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는 보험료를 싸게 받고 이때는 점점 보험료를 올려받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지. 근데 누가 좋아해요?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매년.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갱신형을 막 설계를 해놨어. 근데 갱신형이 막 점점 막 돈이 올라가.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올라갈 거를 이만큼을 평평하게 평준화 시켜봐. 이렇게 똑같이 일정하게 내게끔. 그럼 불만이 없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평준화 시켰다. 이렇게 된 게 평준화를 시킨 평균 보험을 적용한다. 이게 맞아. 이게 비갱신 상품이야, 비갱신. 옛날에는 갱신형이 있고, 그러니까 비갱신 상품이 있는데, 비갱신은 미리 낼 거를, 나중에 낼 거를 평준화해서,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중에 지금 30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과거 통계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통계치. 뭐 의학 발달 수준이나 뭐 과거 통계 자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요.
5가 맞고 3번 좀 잠깐 보면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냥 믿고 절 믿어주세요 여러분. 내 말이 곧 법이오라 그랬어요. 이 시간만큼은 제 말을 믿어줘요. 동일한 나오면 그냥 X예요. 보자 그냥 한 80% 확률로 맞아요. 괜히 머리 쓴다고 막 이거 3번 보고 막 GMDB가 뭐였지 막 해갖고 그 데스만 외우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실 필요 없어요. 3번 여러분 3번에서 동일한 하시고 매일 동일한 동그라미 하시고 동일한 나오면 그냥 X 하세요. 변동 여러분 변액 시험이잖아요. 변액 모의고사 변액 자격증 변액 시험이잖아요. 동일한이 안 맞아요. 대응 명문에 그냥 X예요. 3번은 X고 4번은 뭐 볼 게 없지. 정립형하고 종신 정립형의 반대말이 뭐예요? 보장형. 보장형하고 정립형은 철저한지 원수잖아요. 견원지간이잖아요. 동일하다 X. OX는 그냥 주는 문제. 절대 어렵게 안 나오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5번. 양도세 예금이죠. CD. 이거 투자상품이잖아요. 투자상품. 예금이 아니잖아요. 예금자 보고 왜 받아요? 아니에요. 단기금융상품 CD. 또 뭐가 있어? 양도성 증서. 양도성 예금지서 CD구나. 아니 단기 금융사채 환매 조건부 채권 주식 예금자보 다 아니잖아. 예금자보 되는 거 뭐예요? 예금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가 되지. 아니에요 예금자보 이거. 자 7번 기본 방향이 틀린 것은 금융투자하면 상황 경험지. 아니에요. 자 여러분 1번 자율 어디죠? 포괄투 자율. 그러니까 1번 자율을 하되 일부 상황만 예외를 주겠다. 일부 상황만. 예를 들어 법인의 계약 아니 채권을 팔았어. 근데 국채 지방채야. 그런 거는 막 나중에 청약처리도 안 되고 예금자보도 안 해줘. 경영의 정기보험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 이러면은 법인은 너네는 그런 건 스스로 잘 알아야지. 예금자보험 안 해줘. 포괄적으로 자율이 돼 예외적인 규제를 둔다. 이게 맞고 원칙적으로. 3번 경제력 실제에 따라 분류 패스하고 4번 보호제 선진화. 말이 좋아. 그럼 맞아. 근데 2번 보면은 경영금지. 1번 3번 4번은 보통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2번만 금지하겠다 이러니까 2번이 틀려요. 보통 줄푸세가 줄푸세. 선진화 한다는 거는 규제를 타파하고 잘못된 규제는 풀어버리는 거. 줄푸세가 보통 원칙이에요. 왜? 지금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줄푸세가 맞다라고 하는 거를 문제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2번 보고 상황 경험을 할 수 있게 풀어줘야지. 이거를 금지한데 그럼 X예요. 틀린다.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자 8번 자금유다 비용 지수 코펙스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주담대 기준금리를 보는 게 코펙스라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2번 3번 은행이 나오는데 3번 한은은 금리예요. 금리. 한은 한국은행 나오면 그냥 금리. 한국은행에 가면은 한국은행 본사에 가보면 그렇게 써여 있다고 해요. 우리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이게 사원이에요. 사원.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화폐 찍는 거잖아. 화폐 찍는 거. 어디 있어? 여러분 동전이 아니라 지폐도 마찬가지지만 지폐에 써 있잖아요. 한국은행 지폐에 보면은 여기 한국은행 써 있잖아요. 발행처. 한국은행 하는 게 뭐예요? 통화발행의 대원칙은 뭐예요?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 그래서 거기에 본사에 가면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우리의 안정은 물가 안정이다. 물가 안정. 우리의 목표는 물가 안정을 어떻게 시키냐? 금리로 해요. 기준금리로. 그래서
지금 코픽스를 물어보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나왔다. 그럼 틀려요. 한국은행은 그냥 무조건 금리라고 짝꿍이 짝꿍. 금리 같이 나와야 돼요. 9번 맞는 것은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맞아요. 이것도 7번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인데 줄 푸세요.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이 코스피가 박스피라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는 은행을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 그동안 사기를 너무 많이 당했거든. 뭐 은행에 맡겼어. 은행이 막 파산을 해. 그리고 은행에다가 나 예금을 샀는데 은행 거기 프라이빗 뱅커, PB들이 고객은 예금을 원했는데 막 엉뚱하게 막 주식 투자했어. 그런 게 막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먹튀 사건 그런 들이 많으니까 믿지를 못해. 그래서 투자를 엄청 싫어해요. 그냥 제일 좋은 건 예금, 새마을금고 가서 그냥 예금 가입해주라. 정기예금, 적금. 예금, 적금 아니면 그냥 쳐다도 안 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 주식 말이 안 되지. 주식 채권 사는 게. 그래서 이거를 많이 권장을 해요. 왜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데 그거는 나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금 깎아줘요. 세금이 좀 문제다. 그래서 세금을 인하해주는 게 대원칙이에요. 왜냐? 너무 투자를 안 하니까 세금이라도 깎아주면 투자가 좀 더 들어올까 싶어서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7번하고 비슷한 게 줄부세, 선진화 이 원칙이에요. 막 봐라. 미국엔 세금이 적은데 우리나라 세금 많지 않냐? 그래서 선진화 하겠답시고 세금을 깎아준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10번 중기채. 10번 보시면은 1번 국민주택. 누가 봐도 장기야. 국민주택. 아파트 샀어. 재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요? 재개발.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재개발. 30년, 40년. 지금 강남에 가장 얘기가 많이 하는 게 음마아파트? 이게 지금 몇 년째지? 이게 70년대 만들어진 아파트인가? 아파트를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흔들림이 전혀 없어. 아파트에. 근데 지금 50년이 났잖아요 벌써 아파트가. 와 2025년이니까 70년대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직도 재개발을 안 해. 50년 동안 튼튼해요. 그래서 주택하면 그냥 장기잖아요 떠올리는 게. 그래서 단기채예요 국민주택. 근데 2번은 통화 안정이야. 통화라고 한 건 뭐 단기 무조건 통화. 3번 4번 싸움인데 이거 어려워요. 3번 4번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뭘까? 또 외국 환평형 기금. 이건 또 뭘까? 뭐 어떻게 해? 찍어야지. 뭐 어떻게 해? 이거 지금 구별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이때는 3번 4번 중에 찍는 거예요. 3번이 장기채예요. 철도가. 도시철도. 철도는 왜 장기채로 분류될까요? 철도 모르겠어요. 철도. 우리 철도의 투자? 철도라고 하면은 딱히 연상이 안 돼요. 채권. 근데 어찌됐건 국민주택 채권 장기를 주택이랑 철도를 그냥 같이 보세요. 철도를 왜 같이 봐야 될까요? 모르겠어. 그냥 장기. 도시철도 채권. 도시가 앞에서 붙여서 그런가? 여기 지금 국민주택이 묶여있고 도시철도인데 철도 채권은 잘 모르겠지만 앞에 도시가 붙었어요. 도시 때문에 장기가 됐나봐요. 그러니까 국민주택도 그렇고 도시철도 주택이 들어가고 도시하면 또 땅이잖아. 땅값이 올리려면 또 얼마나 오래 걸려. 땅값 올리려면 땅을 샀어. 그럼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고속도로가 뚫릴 때까지. 고속도로 뚫리려면은 4, 50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도시가 들어가고 국민 들어가고 주택이 들어간다. 장기예요. 그래서 4번이 한평원 기금채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중기라 그래요. 좀 문제를 어렵게 냈네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쉽게 내려면은 단기나 장기 국민채권 줬어야 됐어요. 답으로. 근데 이거 4번은
과연 이거를 얼마나 시험장 가면은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고 다음에 16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